자, 이제 유리함수 들어갈 건데 엄청 쉽게 할 거야. 왜냐면 다음 주 또 할 거거든. 알겠지? 엄청 쉽게 할게. 자, 우리 유리함수 언제 처음 배웠느냐라고 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뭐라고 배우죠? 반비례 그래프.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로 배웁니다. 혹시 교과서에 반비례 그래프는 설명되어 있는 거 본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책에 직각쌍곡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친구는 쌍곡선이에요. 나중에 수학 탐구 보고서 제출할 친구는 유리함수는 직각쌍곡선이다 하면서 쌍곡선 관련된 내용을 쓰면은 나중에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바톤 터치를 받아서 보고서를 이어서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해 놨다가 보고서 쓰는데 조금 연계하면 좋을 듯. 자, 일단 반비례 그래프는 우리가 x분의 k로 표현을 했었고 또 어떻게도 나타냈었니? xy의 곱이 k다 라고도 나타냈어요. 근데 이때 K의 부호에 의해서 사분면이 결정됐던 거 기억나? 일단 X축, Y축 그려놓을게. 얘가 X축, 얘가 Y축, 얘는 원점. 이때 K가 양수면은 1, 3, 4분면. 오케이. 중학교 때 했죠, 그지? K가 음수면은 2, 4, 4분면. 됐죠? 이때 이 X축을 뭐라 불렀느냐? 점근선이라 불렀고요. Y축을 뭐라 불렀느냐? 또 점근선. 이라고 배웁니다. 이때 비례상수 K의 의미는 XY를 곱했을 때 나오는 수치로 항상 일정함을 알 수가 있어. 이 일정한 상수 K를 뭐라 불렀느냐? 비례상수라고 불렀어요. 이때 비례상수 K의 절대값은 위의 점을 찍었을 때 수선의 발 내려서 생기는 사각형의 면적이 K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P가 있고 Q가 있으면 이 두 사각형 면적은 둘 다 뭐라는 거야? 절대값 K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두 개 면적이 서로 같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사각형 면적과 이 사각형 면적이 서로 어떻게 되겠니? 같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까? T라고 하고 얘를 R이라고 하면 T랑 R은 같다는 얘기도 할 수 있었죠. 자, 요까지 내용이 중학교 1학년 버전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고등학생 됐으니까 새 단어 용어들 넣어야 되겠지? 맞죠?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 자, 일단 용어를 바꿀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면, 숫자로 내리고 와서, 이렇게 8분하면 16이 예뻐 보여서 16으로 용어 바꿀게요. 저기 덕지덕지 하니까 아타이트 좀 더럽더라고. 새로 그려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X축을 우리는 앞으로 Y는 제로로 표기를 할 거고 점근선 말고 수평점근선이라 부를 겁니다. 수평점근선. 수평점근선은 기억하세요. 치역을 나타내는 용도로 씁니다.
뭐를 나타내는 치역. y 값이 존재하는 범위 치역.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애들은 가로로 끄면 만나. 맞지? 가로로 끄면 만나. 근데 정근선에서는 가로로 끄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래서 얘가 치역이야. y가 0이 아닐 때가 치역이라고. 알겠니? 다음 얘는 y축. y축은 요거 x는 제로이자 수직정근선. 수직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기점입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기점은 함수값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겠지. 그래서 세로로 그으면은 안 만납니다. 맞죠? 즉 x가 0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얘가 뭐다? 정의역이야. 다르게 얘기하면 정의역이 x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지? 함수가 아니야. 속지마, 이거 실수로 많이 틀려와. 알겠지? 정의역이 없으면 이거 함수 아닙니다. 정의역이 없으면 함수가 안 돼요. 세로로 끄면 안 만나는 지점이 x는 제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역이 꼭 있어야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요런 함수가 있다 치자. 이 친구가 함수이고 싶으면 정의역은 뭐가 되겠냐? x는 풀마 1이 되면 안 된다가 정의역이라고. 이해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가 기본 정의역이야. 분모가 0이 되면 함수가 존재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정의역은 분모가 0 되는 기점이다. 정의역은 분모가 0 되는 기점이다. 이게 고난도 문제에서 엄청 키워드적으로 문제 솔루션으로 쓰여. 아마 다음 주에 한번 보게 될 건데 되게 웃긴 건데 학교생이 정말 킬러 문제로 냈어. 진여고 시험이었어. 킬러 문제로 냈는데 학교생은 어쩔 수 없이 문제 오류를 안 만들려면 정의역을 문제에 표기해야 되거든. 그냥 문제에 표기한 게 답이었던 거야 실제는. 그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아마 다음 주 중에 프린트업을 만들어주는 그 모의고사 문제거든. 여튼간에 그래서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이 경계를 지칭하게 된다. 다음 이 정근선들의 교점이 뭐냐? 중심입니다. 얘가 중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을 나타내는 수식으로 얘를 원점 대칭이라 부를 거고 원점 대칭 수식으로 요걸 쓸 겁니다. 요거 우리 저번 주에 필기했죠? 얘는 원점 대칭이라는 수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지나게 직선을 그으면은 길이가 이렇게 같아요. 엄청 중요한 거야. 점대칭 도형은 그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대칭이 돼.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점대칭 도형들이 많이 나올 거야. 점대칭 도형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유리함수, 그리고 원, 그리고 직선. 얘네들이 믹스 버전으로 나올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원점 지나는 직선 그으면 대칭 조건이 발현이 돼. 얘를 중심으로 가는 원을 그리면 요것도 대칭 조건이 발현이 돼.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 다음 주에 정리를 해줄 거야. 오늘은 그냥 얘기만 꺼냈다. 그래서 대칭 도형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야. 얘는 정대칭이니까. 자, 이때 중심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친구를 y는 x이자 대칭축이라 부를 거야. 자, 유리함수는 대칭축이 두 개입니다. 한 놈은 y는 x고요. 한 놈은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자, 대칭축. 대칭축은 뭐다? 중심을 지나고 기울기가 풀만 1인 친구. 자, 그러면 요걸 보면 우리들이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생겨. 뭐냐? 점근선, 대칭축, 치역, 정의역 모두 다 뭐를 가리키고 있다? 중심을 가리키고 있다. 알겠지? 중심을 가리키는 조건이다 하는 거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됐지?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해. 평행이동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따라다당, 따라당. 됐죠? X는 1. 유리함수 그릴 때는 정근선 먼저 그으세요. 유리함수 그릴 때는 정근선 먼저 그으세요. 알겠지? 그 다음 얘가 양수면 요렇게 자, 일단 그림 그릴 때 이 친구 수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태는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꼴, 기본형, 얘는 표준형. 자, 표준형 그래프 그릴 때 쌤이 여러 번 강조하는데 얘들아 꼭 y절편은 체크하도록 하자. 유리함수 그림 그릴 때 y절편은 기본적으로 체크해. x에 0 집어넣으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13이지. 맞지?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 y절편이 엄청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는. 그림이 이렇게. y절편은 꼭 체크하자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생겨 먹었어. 자, 그러면은 이 친구 앞에서 다루었던 것들 다시 체크할게. 힘내 얘들아. 정신 차리고 힘내. 괜찮아. 너네는 이제 45분만 있으면 집에 가잖아. 쌤은 4시간 더 있어야 돼.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정근선입니다. 다시 체크한다. 얘는 무슨 정근선? 수평정근선. 수평정근선은 이 친구야. 분리했을 때. 얘는 수직정근선. 분모가 0 되는 친구야. 됐지? 정근선들의 교점을 뭐라 부른다? 중심이라 부르고 중심이 1,3이다. 중심이 1,3이다. 자, 중심이 1,3이면 요런 수식적인 표기가 가능합니다. 한번 나타내 볼게. 어떻게 나타내냐? 별 쳐놓을게. 꼭 체크하세요. F1-X 더하기 F1 플러스 X 나누기 2가 3이다. 얘가 중심좌표가 1,3이라고 하는 대표 수식입니다. 요거 우리 언제 했는데 저번 주에 했어 얘들아. 요 수식 리딩용이거든. 이거 꼭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1,3 대칭도형이라는 소리야. 뭐다? 1,3 대칭이라고 본인이. 1,3 대칭이라고. 자, 유사수식 한번 보고 갈게. 유사수식. 읽을 줄만 알면 돼. 아, 저 식이 왜 저래 생겼지 뭐 궁금할 수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설명해 줄게. 읽을 줄만 알면 돼. 자, 이 친구도 뭐다? 1,3이 중심이라는 소리입니다. 읽는 방법은 간단하다. 블랭크 안 나누기 2. 블랭크 안에 합 나누기 2. 맨 마지막 거 나누기 2 하면 중심좌표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리딩용이다. 알겠죠? 읽기용입니다. 읽기용. 다음 중심좌표를 알면은 정의역을 알 수가 있어. 중심좌표를 알면은 공역도 알 수가 있어. 됐죠? 정의역 1이 아니다.
치역이지. 치역 3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정의역, 치역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정의역, 치역 얘기를 했어. 이제 뭐 남았니? 대칭축 얘기해야 되겠지. 대칭축.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친구 x 빼기 1 플러스 4.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대칭축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대칭축의 방정식, 중심좌표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마 1인 거 대칭축의 방정식. 이차함수도 대칭축이 있지, 맞죠? 이 유리함수도 대칭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얼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잠시 한 템포 쉬어가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유리함수를 배우잖아요. 맞죠? 무리함수를 또 다음 주에 배울 거잖아요. 맞죠? 유리함수는 무리함수랑 데칼코마니 같은 단원이야. 이거 구성이 똑같아. 그러니까 피자를 사면 빵 있고 토핑 있고 뭐 소세지 올라가고 치즈 올라가고 다 비싸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얘도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구성요소, 구성요소는 비슷해.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뭐가 다르냐면 포인트가 달라, 얘들아. 어떤 포인트가 다르냐면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메인이야, 이 친구는. 그래서 그래프를 엄청 디테일하게 쌤이 설명을 할 예정인 거고, 무리함수는 방정식이 메인이야, 얘들아. 알겠어? 얘는 교점, 방정식, 근의 개수 이런 친구가 메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수는 그림을 아주 섬세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루는 형태는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A 타입이 있고요, B 타입이 있어. 자, A 타입, B 타입이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요거 통분해 놓은 게 A 타입이야. 통분해 놓은 거. 요거 통분해 놓은 게 A 타입이야. A 타입에서 요거 넘기고 전개한 게 B 타입이야. 어찌됐든 A 타입이든 B 타입이든 우리는 뭐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표준형으로 만드셔야 돼요. 알겠지?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Y로 묶어. 나머지 다 넘겨. 그 다음 나눠. 그럼 뭐가 돼? A 타입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A 타입에서 뭐로 바꾸는 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까 쌤이 3스텝 칠판에 적어줬을 거야. 분리하는 거. 맨 마지막에. 오케이? 분모를 분자에 그대로 쓴다. 그 다음에 뭐를 붙인다? 개수를 맞춰준다. 개수를 맞춰준다. 그 다음 뭐 붙여준다? 상수항 맞춰준다. 상수항 1인데는 상수항 마이너스 2야. 플러스 3으로 맞춰준다. 상수항 맞춰준다. 그 다음에 예쁘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주시면 돼요. 쪼개주시면 x-1분의 3 플러스 2 됐습니까? 얘가 이제 정속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 쌤이 숙련자편도 얘기를 한 게 왜 얘기를 했냐면, 봐봐. 어차피 중심좌표는 쉽게 알 수가 있어. 1, 분모가 0 되는 x좌표, 분모가 0이 되는 x좌표, 분모의 근, 됐지? 분모의 근 x좌표.
그리고 x끼리 계수 따라주면은 2. x 계수끼리 따라주면 2. 중심좌표는 원래 바로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분리하는 이유는 간단해. 얘가 양인지 음인지 얘가 어떤 수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분리를 하는 건데 이 3이라는 숫자도 바로 구할 수 있어. 이 중심좌표의 x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3이 바로 나와요. 알겠지? 근데 본인이 초보자면 왜 밑에 거 쓰지 말라고 했냐면 간혹 비례상수값이 애들이 틀려. 실수를 해서. 왜냐면 이 수면좌표는 x 계수가 1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따라 했다가 틀린다고 해서 요거 먼저 많이 해놓고 익숙해지면 밑에 걸 써봐. 그때 가서. 알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중심좌표가 1,2인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릴 때 뭐 확인? y절편 확인. 알겠지? y절편 확인. 왜 y절편 계속 확인하냐면 얘들아 y절편은 지나는 4분면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친구다. 지나는 4분면을 결정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4분면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대표 친구가 이제 앞으로 뭐가 되겠냐? y절편이야.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비례상수값입니다. 비례상수. 이 친구 부호. 다시 얘기하면 4분면을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y절편과 비례상수 부호. 비례상수. 알겠죠? 비례상수 부호. 자, 쌤이 했던 얘기들은 다문항 프린터물을 풀어보면은 싹 다 나와요. 한번 풀어보면 아, 쌤이 저런 얘기 했었는데 하는 게 조금 마음에 스쳐 지나갈 겁니다. 뭐 날아다녀? 진짜인데? 잡은 것 같아. 풀어줄까? 이야? 오! 주지 않았어. 뭔 소리야? 자, 일단은 비례상수 부호랑 y절편 이 부분은 내신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입니다. 근데 깊이 있게 설명 안 하는 거는 일단 유리함수가 숙제로 안 나갈 거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설명 안 하고 다음 주차 때 쌤이 오늘 던졌던 떡밥들을 다 회수할 거야. 알겠죠? 4분면 얘기 쉬워 보이지? 얘가 왜 킬러 문항인지 알게 될 거야. 많이 틀립니다. 겁나 틀려요, 이거. 겁나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쌤이 얘가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지. 점대칭 도형인 성질을 활용하는 거. 그것도 킬러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에서 거의 뭐 10명 중에 1명 맞추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떡밥 던진 것들을 다 회수를 시켜줄게. 자, 마지막 한 개만 얘기를 하고 문제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1교시 애들이랑 시간 비슷하게 남았네.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거 그림 좀 재활용 좀 하자. 자, 유리함수가 시험에 잘 나오는 타입이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유리함수와 산술기하 평균은 찰떡궁합이고요. 지금 4개 학교 중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 오케이? 안 나오면 내가 피자, 치킨 다 쏠게. 알겠지? 사실 돈은 별로 없어. 여튼간에 요거 플러스 3기 문제는 100%다. 4개 학교 중에 무조건 나온다. 오케이? 연습해놔라고. 쌤이 저번에 중간고사 때도 100% 나온다 했던 거 다 나왔어요. 실제 보면은. 쌤 리뷰 이런 거 블로그에 하나 올렸는데 진국고 하나 올렸는데 딴 학교들 것도 다 정리하고 싶은데 귀찮아서 안 했는데 여튼 수업 때 했던 게 문제 똑같이 있어. 다 있어. 저 1학기 때는 세화교육글로 한번 만들어봤고 요번에는 진국고를 올려봤는데 다 했던 거예요.
100% 나옵니다. 틀리면 딱밤. 알겠지? 검은 동자에 딱밤 한 대씩 어때요? 틀리지 마요. 알겠지? 자, 이 상기 문제는 뭐 얘가 16이라고 하자. 자, 여기 위에 점 A, B가 있다. B포인트. 슈갈 내렸을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에 대한 얘기야. 직사각형의 둘레에 대한 얘기. 자, 이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야. 그럼 이 사각형의 둘레는 뭡니까? 2A 더하기 2B입니다. 자, 둘레가 최소가 되고 싶다. 둘레가 최소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산술기하 평균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 공식 뭐였지? AB의 합은 2루트 AB다 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면 공식을 쓸게. 2루트 2개 곱이야. 4AB. 근데 AB는 여기 위에 점이니까 AB가 16이라는 거는 명확하겠지. 맞지? 그래서 얘가 16이고 4, 16, 64, 8, 16에서 이렇게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건 정석풀이고 쌤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아니야. 잘 봐. 자, 쌤이 유리함수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했어. 이 사각형 넓이는 뭐다? 16이다. 사각형 넓이는 뭐다? 16이다. 이 친구의 둘레는 실제 가로 더하기 세로 수치 곱하기 2야. 맞지? 이 사각형의 둘레가 최소가 될 땐 얘가 정사각형이 될 때다. 뭐가 될 때다? 정사각형이 될 때다. 오케이? 접수했어. 자, 요거의 둘레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다? 얘가 정사각형이 될 때다. 정사각형이 될 때다. 오케이? 그러면 한 면 길이가 뭐다? 4, 4. 됐지? 됐죠? 자, 그러면 본 문제로 들어갈게. 대생했다. 마무리할게. 본 문제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 내용이네. 힘내, 얘들아. 한숨 쉬지 마. 콧구멍으로. 한숨 쉬고 다 들었어. 딱 걸렸어. 무슨 한숨을 고일이 그렇게 깊은 딥한숨을 쉬면 어째. 그냥 한숨 쉬지 마, 얘들아. 딴 거죠. 쟤도 요새 가을 타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몸이 처지고 뭐랄까 아 사는 게 뭘까? 약간 이런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뚜벅뚜벅 길을 걸으면서 출근을 했는데 맞지? 고1이 벌써부터 그런 깊은 한숨 쉬면 안 돼요. 알겠어? 쌤 나이 때처럼 40대 되면 뭐 사는 게 뭔지 하면서 그러지. 너희 아직 젊잖아. 자, 해볼게. 자, 여기 위에 점 P가 있어요. 자, 이 친구 수선에 발을 내렸고 수선에 발을 내렸는데 PH, PR이라고 하자. 수선의 발을. 이때 PH 더하기 PR의 최소값 이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최소값. 자, 이 친구는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하자면 좀 제대로 알고 쓰셔야 돼요. 길이의 합의 최소값일 때만 쓰는 겁니다. 알겠죠? 넓이 안 돼요. 넓이 안 돼요. 넓이 최소값 안 돼요. 길이의 최소값일 때만 할 수 있어. 길이의 최소값. 자, 쌤이 사각형 요거 둘레가 최소가 될 때 얘가 무슨 사각형이 된다고 했어? 정사각형이 된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은 요 빨간색 선분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사각형 둘레의 최소값이랑 말과 같은 말인 거는 인지되지? 맞지? 그럼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정사각형이 될 때야. 알겠니? 근데 그 정사각형은 이 빨간색 정사각형이 아니야. 빨간색 정사각형이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어떤 정사각형이냐? 정근선과 이루는 정사각형이어야 돼. 정근선과 이루는 정사각형이어야 돼. 즉, 요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얘가 정사각형이야. 알겠니? 이해되니? 요거 넓이 얼마예요? 16이지. 비례상수값 16이죠. 맞지? 그러면 한 변 길이 얼만데? 4죠? 답은 11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해서 다시 얘기하면 빨간색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실제는 산술기하 평균 솔루션을 써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가 등호 조건인 정사각형 풀이를 쓰면은 손쉽게 풀 수가 있다. 알겠죠? 이때 정사각형은 정근선과 이루는 정사각형이야. 정근선과 이루는 이 파란색 피스가 정사각형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친구 넓이가 16이란 말이지. 맞아요? 이 친구 넓이가 16인가 한 변 길이는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4, 4, 4, 4. 근데 요 길이는 당연히 2고 요 길이는 당연히 1이니까 5 더하기 6, 11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은 김에 넓이 아니다. 네, 그거는 다음에 하자. 자, 일단 남은 시간 프린트물 좀 정리합시다.